예, 17장 세 번째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외 핸들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뭐 저도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쉽게 강의를 하겠다라는 게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이 아니라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뭐 여러분들이 이해할 요소이기도 하지만, 이거 어떻게 처리하는구나 라는 것을 그 약속해 놓은 것이고, 그 약속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라는 어떤 좀 열거 방식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뭐냐면 try 블럭과 finally 블럭이 있었던 것처럼 try 블럭과 이번에는 언더바 except라는 블럭을 하나의 페어로 묶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자, 두 개는 이렇게 이어서 등장을 해야 돼요. 이 언더바 try와 언더바 exit는 있는 위치는 다르지만 이것은 하나의 구문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try, except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언더바 try 블럭에서 발생한 예외는 그 뒤에 나오는 언더바 except 블럭에 의해서 예외가 처리되도록 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서 예외가 발생이 되는 건 그 다음에 나오는 except에서 처리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예외를 처리하는 방식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이걸 가리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필터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이 필터가 위치하는 위치가 바로 이곳입니다. 자, 언뜻 보면은 언더바 except에 이것을 인자로 전달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인자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요. 뭐 이렇게 변수 선언을 해서 인자 전달되는 거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함수가 아닙니다. except라는 블럭의 이 위치에다가 우리는 보통 이렇게 가로치면 함소출처럼 이해를 하는데, 인자 전달처럼 이해를 하는데, 예외 처리 방식을 그냥 열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는 얘나 얘 셋 중에 하나만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외가 예를 들어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실행을 이쪽으로 옮깁니다. 자, 네가 처리해라 라고 해서 실행이 이쪽으로 옮겨집니다. 누가 옮겨집니까? 윈도우즈에 의해서 옮겨지죠. 자동으로 옮겨집니다. 이것이 바로 SEH 메커니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큰 게 뭐 별반 다르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 그것이 바로 SEH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외가 발생이 되면은 SEH 메커니즘에 의해서 일로 옵니다. 와서 제일 먼저 뭘 보게 되냐면은 예외 처리 방식이 뭔가를 확인하게 돼요. 누가 확인합니까? 다 SEH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다 그런 것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 흐름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필터가, 여기에 지금 존재하는 필터가 이거이면 이것에 맞게 예외가 처리가 될 거고요. 자, 이것이면 이것에 맞게, 또 이것이면 이것에 맞게 예외가 처리가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예외가 처리가 되었다라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except 블럭에서 얘기하는 방식대로 실행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예외가 처리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코드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조금 흐리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그 교재에 있는 내용하고 동일하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은 P라는 포인터가 가지고 있는 값에다가 너를 지금 대입을 시켜주는데 이게 지금 예외가 발생되는 상황이에요. 예, 예, 그런데 이 부분에 좀 오타가 조금 있네요. 제가 이 부분을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int 포인터 p는 널로 선언을 한 상황이고요. 여러분들 그 책에 보시면은 소스 코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p, 지금 널이라는 것은 지금 초기화 안 해줬다라는 거, 초기화가 안 되어 있는 상태죠. 가리키는 대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100을 넣고 있어요. 소스 코드를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히 예외가 발생이 됩니다. 우리가 시연에서 공부한 내용들이죠. 자, 예외가 발생이 되면 그 순간 실행을 잠깐 멈추고 이 위치를 그 감싸고 있는 try 블럭 다음에 나오는 except 블럭으로 실행이 옮겨집니다. 자, 일로 왔어요. 와서 제일 먼저 뭐를 본다고요? 자, 예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찾아봅니다. 찾아보니까 필터가 뭘로 지정이 되어 있냐면 exception execute handler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언급하는 방식대로 예외가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얘가 언급하는 방식이라는 건 뭔지 제가 지금부터 흐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예외는 누구에 의해서 처리가 되냐면은 이 except 블록 안에서 처리가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실행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다시 그 예외가 발생한 지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외가 발생된 시점부터 시작해서 그 나머지 try 블럭에 있는 코드들은 실행을 건너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try와 except 블럭이 끝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exception execute handler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exception이 발생한 이후의 try 블럭은 다 건너뛰고 execute 실행을 이어서 가라 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좀 억지가 있긴 하지만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지금 이 exception execute handler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죠. 예, 그것은 예외 처리에 대한 기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예외가 처리가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필터에서 언급하는 대로 실행이 되면은 그건 무조건 윈도우즈라는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예외가 처리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 exception execute handler 가장 대표적인 필터인데 다른 필터랑 비교를 해봐야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기억을 하세요. 예외가 발생하면은 그 나머지 블럭, 그 나머지 영역, try 블럭 안에 감싸여져 있는 나머지 라인은 실행하지 않고 건너뛴다. 그 부분이 exception execute handler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어떠한 경우에 유용한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보면은 그 코드가 지금 이게 지금 이렇게 뭉쳐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조금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네, 지금 제대로 이제 바꿔놨습니다. 제가 이제 저녁 시간에 좀 늦은 시간에 강의를 하다 보니까 조금 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지금 나눗셈 연산을 하고 있어요. 셀이 만약에 div, divide, 나누기다라는 의미죠. 이 경우에는 나눗셈을 하는데, 자,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던 뭐 일단 그거는 우리가 좀 논외로 하고요.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result라는 값이 계산이 안 되어졌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바로 이 다음에 나오는 printf문, 즉 출력, 결과를 출력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죠. 즉 우리가 프로그램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가 끝이에요. 근데 하나의 흐름이 예를 들어서 얘가 총 10줄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1번째 줄에서 얻은 결과로 2번째 줄, 두 번째 줄에서 얻은 결과를 가지고 세 번째 줄을 연산을 하는, 그렇게 어떤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중간에서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 뒤에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이것은 실행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건너뛰어야 될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 유용한 것이 바로 exception execute handler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 얘가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다면은 이 위치를 감싸고 있는 try 블럭 다음에 나오는 except 블럭으로 일단 가겠죠. 가서 exception execute handler라는 필터가 있음을 인지를 하고 일단 except라는 블럭 안에 있는 이 부분을 실행을 합니다. 자, 실행을 할 때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예외가 발생이 되었으면 그 예외를 처리하기 위한 코드를 넣어야 되겠죠. 이런 어떤 출력문이 사실은 의미를 지니는 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SH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구현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그 예외를 적절히 처리하기 위한 코드로 이 부분을 채워 넣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가 실행이 되고 다음에 어떻게 되죠?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exception execute handler이기 때문에 except 블럭 그 다음을 실행하도록 이제 흐름이 형성이 되겠죠. 자, 이렇게 exception execute handler를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드릴 내용이 처리되지 않는 예외의 이동이라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경우죠. 지금 이 경우에 어떠한 예외가 발생이 됩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스위치 문에 의해서 디바이드, 나눗셈을 여기서 한 게 아니라 디바이드란 함수를 통해서 나눗셈을 하고 있어요. 두 개의 숫자가 들어옵니다. A가 예를 들어 10, B가 0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문제가 되죠. 자, 어디서 문제가 발생이 됩니까? 한번 복습을 해보면 제가 17장 처음 시간에 말씀을 드린 건데 하드웨어에서 예외가 발생이 되었다고 일단은 인지를 하고 그것을 운영체제가 캐치를 해서 우리에게도 알려줍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알려줘요? 바로 SEH가 동작되는 거죠. 이제 알려준다는 게 뭔지 아시겠죠?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예외가 발생이 됐어요. SH 메커니즘이 동작을 합니다. 동작을 하면 무엇이 있을 것을 기대를 하냐면 얘를 try 블럭이 감쌀 것을 일단 기대를 합니다. 왜 그렇죠? try 블럭이 감싸고 있는 영역 내에서 예외가 발생되었을 때 그 뒤에 나오는
except 블럭에서 그 예외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예외 처리 메커니즘이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어때요? 예외가 처리될 만한 try 그 다음에 except 블럭이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코드를 감싸고 있는, 얘를 포함하고 있는 이 함수가 다 반환이 이루어져요. 무슨 얘기냐면, 자, 요 그림을 통해서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교재 보면 실제 예제가 있는데, 메인 함수가 호출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메인 함수가 calculator라는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 다음에 이 calculator 함수가 divide 함수를 호출을 했는데, 여기서 예외가 발생이 됐어요. 이 위치에서. 지금 이 스택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외를 처리를 못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스택이 그냥 반환돼 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스택이 반환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반환된다라는 건 말 그대로 리턴에서 반환하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반환되어 가지고 어디로 오게 되냐면은 이곳으로 다시 오게 됩니다. 자, 디바이드 함수 호출된 위치로 다시 왔어요. 그러면 예외가 처리가 된 겁니까? 처리가 안 된 거죠. 예외 처리 메커니즘은 예외가 처리가 될 때까지 찾아다닙니다. 자, 그 이 위치에서 다시 그 예외를 가지고 try 블럭을 찾습니다. 보니까 어때요? try 블럭이 있죠. 자, 그러면 이 try 블럭 다음에 나오는 except 블럭으로 가서 exception execute 핸들러에 맞게 적절히 예외가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결론은 뭐냐? 예외는 SEH에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냐면, 예외가 발생이 되었는데 처리가 되지 않으면은 그 예외를 전달한다. 어디로 전달하냐면 스택이 쌓여 있는 역순으로 전달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외의 이동이에요. 예외를 일부러 이동을 시키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가급적이면 예외는 발생한 그 위치에서 처리해 주는 것이 가장 좋겠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여기서도 try catch 블럭이 없었다. try 그 다음에 이제 catch라는 말씀이 이제 나온 게 지금 C++에서는 이게 catch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이 좀 잘못 나왔는데, try와 except 블럭이 만약에 없었다. 여기에도 없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예외가, 여기서 예외가 처리가 안 되니까 얘가 지금 calculator라는 함수 내부거든요. 그러면은 calculator 함수도 팝업되어 버립니다. 즉 팝업되어 버리면 다시 어디로 넘어가냐면 메인 함수로 넘어가요. 자, 근데 메인 함수 내에서도 try except 블럭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최종적으로 메인 함수를 호출한 대상, 즉 운영체제로 넘어가 버립니다. 결국에는. 자, 그럼 운영체제로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운영체제가 이거 처리할 수 있어요? 운영체제는 예외가 발생이 되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걸 미리 알아주지 못합니다. 얘가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프로그램을 종료시켜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윈도우즈의 예외를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자, 결국은 내가 처리하지 않으면 그 예외는 누가 처리하게 되냐면은 윈도우즈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데, 그 처리되는 방식은 프로세스의 종료로 이어진다는 거 더불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그 예외가, 어떠한 예외가 발생이 되었는지 또 우리가 구분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지금 되게 보시면, 제가 잠깐 다른 얘기를 좀 드리면, 그냥 한 가지 사실을 제가 그냥 나열하잖아요. 어떤 흐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는 이렇습니다라는 나열형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17장과 18장에 있는 내용은 일단 중요한 내용 요소 위주로 제가 강의를 하겠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앞에 거는 앞에 거고 이제 또 다른 내용이에요. 자, 예외를 구분하는 방법,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예외가 발생이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try 블록 내에서 파일을 오픈하는 코드도 있고 메모리 동족 할당하는 코드도 있고 나누기 하는 코드도 있다. 그러면 A 상황, 이 상황을 B, 얘를 C 상황이라고 할 때 A 때문에 예외가 발생이 될 수도 있고 B 때문에 예외가 발생이 됐을 수도 있고 C 때문에 예외가 발생이 됐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A 상황, B 상황, C 상황 각기 예외를 처리하는 방식은 달라질 겁니다. 따라서 except 블록 안에서는 무엇이 가능해야 되냐면, 예외가 도대체 왜 발생했는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에 맞게 뭐 파일을 오픈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파일을 생성을 해주거나, 메모리 동족 할당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겼으면 메모리를 갖다가 좀 클린을 해주거나, 이렇게 적절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제공하는 함수가 바로 getExceptionCode라는 겁니다. 이 함수를 호출할 때에 얻게 되는 이 값은 우리에게 왜 예외가 발생했는지를 알게끔 해줍니다. 자, 그런데 잠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get exception code라는 것은 예외가 발생이 되었을 때만 의미를 지니겠죠. 따라서 한 가지 제한을 두고 있어요. 비록 함수이긴 하지만 이게 사실상 매크로 함수입니다. 이것도 별도 얘기인데, 일단 예외가 발생이 되면은 try 블록 다음에 나오는 이 except 블록 내부나 예외 필터 표현식 지정 위치, 즉 여기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왜 사용이 되는지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즉 이 두 군데, 이 블럭 내부라고 그냥 얘기를 할게요. 여기도 내부라고 그냥 봅시다. 자, 안에서만
호출할 수 있도록 제약을 두고 있어요. 만약에 다른 데서 호출했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값이 반환이 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한다라는 건데, 다양한 값을 반환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함수를 MSDN에서 참조를 해보면 다양한 값이 이제 반환이 되는데, 제가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좀 보여드릴게요. exception, stack overflow. 이거 뭡니까? 스택이 꽉 찼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exception, int divide by zero. 인트형 데이터 나누기 연산하는데 0으로 나누는 문제가 생겼다 라는 뜻이죠. 이렇게 어떤 단순 명령입니다. 상당히 종류가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MSD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를 좀 보시면은 일단 예외가 발생이 되면은 exception execute handler니까 이 부분은 이 블럭 안에 실행을 하잖아요. 자, 예외가 뭔지를 얻어옵니다. 그리고 그 예외가 access violation이라고 그러면은 그에 따른 적절한 처리. 지금 출력을 해주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적절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실제 소프트웨어에서는. 그다음에 int divide by zero면은 뭐 값을 하나 새로 입력을 받든지 어떤 뭐 더 그에 아니면 그냥 다시 시도하십시오라는 메시지를 찍어주는 것도 나쁘진 않겠네요. 그 다음에 아예 그 블럭을 종료를 시켜버리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각기 적절한 처리를 이런 식으로 이런 except 블록 내에서 스위치 케이스 구문을 이용을 해가지고 처리를 그 예외를 처리하는 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의 사례이긴 하지만 모델이기도 합니다. 예외를 얻어오고 그에 따른 처리를 스위치 케이스문으로 분리한다. 이것은 하나의 모델입니다. 뭐 더 특별한 모델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용도에 맞게 잘 활용하시면 그것이 실무용 코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총 3개 필터가 있었는데 exception, execute, handler 잠시만요. exception, execute, handler가 있었고요. 예, 맞네요. 그 다음에 exception, continue, execution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잠시 예제 17-10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 띄워놨는데요. 예, 너무 상당히 프라이빗한 것들이 다 보여버리니까 좀 그러네요. 자, 예, 지금 시간 오후 10시 45분입니다. 일단은 보시면은 sh calculator continue execution.cpp라는 코드 이전에 이제 모델이거든요. 하나의 우리가 지금 하나의 예제를 갖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을 드리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코드 뭐 어렵지 않습니다. 칼큘레이터 계속적으로 봐온 예제들이에요. 자, 지금 제가 어디서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예외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죠. num2가 0이면 예외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try하고 그 다음에 except 블록으로 지금 묶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해왔던 exception execute handler 같은 경우에는 num1은 값이 예를 들어 10이 들어오고 num2는 0이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그냥 무조건 그냥 그 부분을 갖다가 예외가 발생이 되었음을 인지하고서는 그냥 건너뛰어 버리잖아요. 근데 아까울 수 있죠? 뭐가 아까울 수 있습니까? 새로 다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num2만 다시 입력하라고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즉 예외가 발생한 그 위치에서부터 그 예외가 발생한 원인을 해결을 한 다음에 다시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쓰는 것이 바로 exception 뭐냐면 continue execution이라는 코드입니다. 자,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어떤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외가 발생이 됐어요. 여기서 예외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try 블록 다음에 나오는 except 블록으로 와서 필터가 와야 되는데 지금 필터가 안 오고 있죠. 지금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get exception code라는 함수 호출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순서 아셔야 돼요. except 블록 안에 보니까 뭐가 와 있습니까? filter function이라는 함수가 호출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순전히 함수예요. 필터 펑션이라는 우리가 그냥 사용자 정의 함수입니다. 근데 이 사용자 정의 함수를 호출하는 데 있어서 인자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 인자를 get exception 코드 함수 호출을 통해서 얻게 되는 값을 인자로 전달하겠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이거 마치 뭐하고 유사한 거냐면 우리가 함수 호출할 때 인자 전달할 때 예를 들어 수합 함수 호출할 때 뭐 잠깐 제가 여기서 워드 타이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스왑 함수 호출할 때 전달 인자로 A와 B를 전달할 수도 있지만 함수 호출을 통해서 뭐 F1 함수 호출을 통해서 얻게 되는 값과 그 다음에 F2 함수 호출을 통해서 얻게 되는 값을 인자로 전달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구문 우리 충분히 쓸 수 있죠. 그것과 같은 겁니다. 뭐 더 이상 어렵게 설명할 내용도 아니고요. 자, 그래서 get exception 코드니까 뭐 divide by zero 했다는 어떤 그러한 오류 메시지가 들어올 겁니다. 그걸 가지고 필터 펑션 함수를 호출하고 있어요. 자, 들어와서 봤더니
스위치문이 있네요. 자, 뭐가 들어왔을 거냐면은 exception int divide by zero가 들어왔겠죠. 자, 따라서 exception int divide by zero가 와서 지금 뭘 하고 있나 해서 봤더니 문제가 된 num2 값만 다시 받아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받아주고 나서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문제가 된 원인을 고친 거죠. 고치고 나서 뭐라고 있습니까? exception continue execution을 반환하고 있어요. exception continue execution은 뭘 한다고요? 얘는 문제가 생긴 그 위치에서부터 다시 실행을 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얘가 반환이 되어서 결국은 이 문장은 어떻게 되냐면 다 사라지고 함수 호출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되겠죠. 얘가 반환이 되니까. 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exception continue execution이니까 말 그대로 계속하라, continue 하라라는 거죠. 예외가 발생한 위치에서부터 continue 하라라는 겁니다. 어디로 다시 갑니까? 예외가 발생한 이 위치에서 다시 실행을 하겠죠. 하지만 아까와 다른 것은 num2가 0이었을 때에 생긴 문제가 지금은 픽스가 됐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이 그 뒤를 실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금 하나의 핸들러를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부분이 어떻게 구성이 될 수도 있는지를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이것도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적절히 채워넣기만 하시면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그 실무 코드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또 하나의 필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아주 잘 사용 안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말라고 제가 책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필터 exception continue search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 이거는 지금 오타가 났네요. continue인데 지금 잘못 친 건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파악 가능하신 내용이니까 예외가 발생이 됐어요. 그냥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말게요. 예외가 발생이 돼서 왔습니다. 그러면 exception continue search라는 건 뭐냐면 내가 예외가 발생이 됐는데 나 여기서 예외 처리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예외가 발생 안 하면 어떻게 된다? 그 예외를 처리 적절히 안 해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calculator라는 이 함수를 팝업 시켜버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반환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그냥 동작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 calculator라는 함수를 빠져나와서 스택에서 얘를 갖다가 빼버립니다. 빠져나오면서 이 함수를 호출한 위치로 이동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예외 처리를 시도하게 됩니다. 즉 예외가 발생한 위치와 예외를 처리하고자 하는 위치를 달리할 때 사용되는 그러한 필터인데 뭐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게 정말로 필요한 상황에 놓였을 때에 이런 게 있었다라는 것을 가만 생각을 하시고 책에 있는 코드를 참조하시면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 정도만 일단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저는 17장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섹션 4에 보면은 그 사용자, 어플리케이션 개발자가 직접 예외를 만들어서 발생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레퍼런스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냥 쭉 읽어보시면서 거기서 소개하는 함수, 매기변수 순서대로 이렇게 채워가지고 한번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공부를 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